요새 은행 또는 금융, 경제 이런 것들이 조금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엇박자도 되게 많이 나고, 새마을금고 부실화에 대한 이 신문 기사가 너무나 많이 나고, 몇 달 전에는 이거 진짜 뱅크런 나는 거 아닌가라고 기사까지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우리가 지난번에 은행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면서 이런 상호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상호금융에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새마을금고하고 우리가 지역에 있는 농협들이 있죠. 축협 이런 것들, 단위농협, 축협 뭐 이런 것들이 상호금융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이 새마을금고 부실화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관리 주체가 달라요. 관리 주체가. 이 새마을금고의 관리 주체는 금감원이 아니에요. 다른 금융기관들은 금감원이잖아요, 관리가. 근데 여기는 행안부예요. 행안부.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원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금감원하고는 관리 체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행안부가 관리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금감원만큼 체계적으로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도 제기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상호금융이 즉 이렇게 부실화되고 문제시 되는 것들 중에 제1 원인은 PF 대출인 거죠.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대출인 거죠. 이 대출이 부실화되고, 그리고 적자가 계속 심해지면서, 이게 문제가, 은행권이나 금융권의 문제는 뭐냐면, 내 저축을 불안하니까 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된다. 뱅크런이 일어나면. 새마을금고가 그래서 중앙회에서부터 단위 새마을 농협들을, 새마을금고들을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부실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것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가 지금 암담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뉴스에 나오고, 여기 보면 실제로 보면 2021년도에 이익이 1조 1100억이었는데 지금 2024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1조 2천억이에요. 마이너스 상반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기존에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거의 3조 가까이가 왔다 갔다 한 거란 말이에요. 이익이 1조 5천억이었는데 마이너스 1조 2천억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되게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새마을금고의 65%가 적자를 지금 계속 겪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보면 전체가 64.7%죠, 평균이. 그러니까 거의 다 적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새마을금고가. 연체율이 좀 올라가는 거 보면 2021년에 1.93%였는데 지금은 7.24%, 거의 4배 정도가 연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연체된 데라는 이자가 제대로 안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빌려줬던 게 부실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는 되게 위기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당국에서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예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불안한 거잖아요. 이게 새마을금고가 무너지면 그 옆에 있는 다른 것까지 심리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다른 단위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이런 걸 다 영향을 주거나, 또는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다른 여타의 그런 유사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다, 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걸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단기순이익이 단기순이익이 뭔지는 알죠? 단기순이익이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회사가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영업이익은 뭐냐면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면서 실제로 이익이 나온 것 중에서 모든 들어가 있는 재료비라든지 판매비, 관리비, 판관비라 그래요. 이런 것들 다 빼고 실제로 영업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회사 같은 영업의 이익은 대부분 뭐겠어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산에 대한 이득, 또는 영업의 손실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대부분 어떤 거냐면 그 회사가 지불해야 되는 이자들, 그 다음에 환차손 이런 것들이 된 거예요. 그런 걸 다 제하고 법인세까지 제해서 정말 순이익만 남은 그 상태가 단기순이익이에요. 회사에서는 그 단기순이익을 실질적으로 순이익의 순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이너스 1조 2천억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새마을금고. 여기 새마을금고에 대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대부분 뭐냐면, 대출을 해주는데
담보를 정확하게 이렇게 심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다 봐야 되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되게 부실했던 거예요. 담보가 그 정도 가치가 아닌데, 담보가 1,000억의 가치가 아닌데 2,000억 빌려주고, 뭐 이런 것들도 많고, 그리고 새마을금고나 이런 것들 보면 상호금융 같은 거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 지역의 유지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대출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도 빌려주기도 하고, 이 사람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빌려줄 수 없을 것 같은데 5천만 원 빌려주고, 사적으로 빌려주고, 어떤 특정한 사람,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게 동등한데 자격은 거의 비슷한데 이 사람에게 이자를 2%밖에 안 물리고 이 사람에게 이자는 보통은 다 4%인데, 이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사적으로도 빌려주고. 지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중앙회에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데, 중앙회에서 하는 것들, 새마을금고 중앙회라고 해봐야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그 정도의 위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 비리라든지 이제 부실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난 그런 단위 새마을금고들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통폐합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조정에서. 너네들 안 되겠다, 통폐합 시켜라, 뭐 이렇게 하는데, 또 통폐합하게 되면 거기에 이사장이 있잖아요. 여기 이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둘 중에 둘이 다 거의 없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못하겠다 버팅기는 그런 단위 새마을금고들이 있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에요. 너무 심각한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금융권의 부실로 금융권에 대한 그 신뢰가 점점 깨지는 거로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면 다른 금융권도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